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3시 중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 경기가 좀 지루했기 때문에 인닝교대 시간에 이영 기록원과 황당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휴스턴이 하는 겁니다. 휴스턴에 져서 준우승을 하는 팀은 다저스고요. 그리고 월드시리즈 MVP가 된 카를로스 코레아가 시리즈 1할 타율에 그친 코디 벨린저에게 니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투베는 끝내기 홈런을 치고 유니폼을 꼭 쥔 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피스 오브 메탈, 자기가 금속 조각이라고 부른 커미셔너 트로피를 휴스턴 존 크레인 구단주에게 주는 겁니다. 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메이저리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휴스턴을 너무 악당으로 묘사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휴스턴은 악당이 맞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제부터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진실된 사과와 함께 강력한 처벌 없이 넘어가는 모습은 영 찜찜합니다. 이창석 기자와 함께 술고래인 이희영 위원은 올해도 메이저리그 해설과 기록원을 병행하는데요. 오늘 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루이스 세베리노의 부상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 1순위로 뽑힌 이유는 게리 콜이 가세한 강력한 선발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게리 콜을 영입함으로써 지난해 97.2마일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을 기록한 게리 콜, 95.5마일이 좌완 선발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제임스 팩스턴, 건강했던 2018년 97.6마일을 기록했던 루이스 세베리노의 강속구 트리오와 통산 가을 야구 평균 자책점이 1.76인 다나카의 포스트 시즌 4인 로테이션은 정말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팩스턴이 2월에 척수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음으로써 최소 2달의 공백이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루이스 세베리노가 토미존 수술을 권고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양키스는 조던 몽고메리와 함께 루이스 세사, 조너선 로아이시가 마크킨 같은 예비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세베리노가 토미존 수술을 받고 올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키스 선발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올 시즌 최고의 선발진은 이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템파베이는 2018년 사이영상 수상자인 스넬이 팔꿈치 유리체 제거 수술에서 돌아오고 2019년 저스틴 벌랜더와 게리 콜에 이어 사이영 3위를 한 찰리 모트는 올 시즌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유니폼을 벗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폭주를 생각하면 글래스나우가 올해 사이영상을 가져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벌크 투수에서 풀타임 선발로 변신하는 요리 치리노스와 라이언 야브로, 그리고 유망주 브랜든 맥케이와 브렌트 허니웰까지 그야말로 임팩트와 뎁스를 모두 잡은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오프너를 도입해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템파베이는 더 이상 오프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력으로 봤을 때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어디일까요? ESPN이 자사의 성적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뽑은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는 세베리노의 이탈이 발표되기 전 순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위는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 23.8%의 양키스, 2위는 22.4%의 다저스, 3위는 18.0%의 휴스턴입니다. 세베리노의 부상으로 양키스의 전력이 약화됐으니까 다저스와 휴스턴이 월드시리즈에서 다시 만난다는 가정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4위는 양키스를 제외할 경우 1992, 1993년 토론토, 내셔널리그에서는 1975, 1976년 신시내티 이후 첫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워싱턴인데요. 우승 확률은 3위 휴스턴의 3분의 1에 불과한 6.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메이저리그는 양키스, 다저스, 휴스턴이 초 3강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은 랜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스트라스버그를 잡았고 불펜에는 다니엘 허드슨, 윌 해리스, 타선에는 하위 캔드릭, 아스트루발 카브레라, 스탈린 카스트로, 에릭 테임즈 등 열심히 계약을 했는데요. 3루수 카터 키붐이 스트라스버그, 하퍼, 랜돈으로 이어진 1라운드 계보를 물려받아야겠지만 월드시리즈 숙취를 느끼지 않는다면 2연패는 몰라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은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순위를 살펴보면 공동 5위는 5.0%의 애틀란타와 미네소타, 7위는 3.5%의 클리브랜드, 8위는 3.1%의 오클랜드, 9위는 2.4%의 템파베이였는데요. ESPN은 오클랜드의 공격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선발진으로 뽑은 템파베이의 순위가 생각보다는 낮네요. 그 다음부터는 확률이 2% 이하인데요.
공동 10위는 2.0%를 기록한 보스턴과 뉴욕 매츠, 12위는 1.7%의 컵스, 13위는 1.3%의 세인트루이스고 에인절스는 0.8%로 14위,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는 0.7%로 공동 15위입니다. 이 순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는 재작년에 1억 7천만 달러, 작년에 4억 달러, 올해 1억 3천만 달러, 3년 동안 7억 달러를 쓰고도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이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수점 구단들을 알아보면 시카고 아이삭스와 미러키가 0.4%, 텍사스가 0.3%, 애리조나가 0.2%, 토론토와 신시내티가 0.1%로 그나마 0.1%라도 얻은 반면 콜로라도, 시애틀, 피츠버그, 캔자시티,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8팀은 0%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을 따져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현실적인 지구 우승 확률을 각 지구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알동에서 양키스는 압도적입니다. 우승 확률이 82.9%가 나왔는데요. 9.6%의 템파베이와 7.5%의 보스턴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띕니다. 토론토는 역시 4론토인데요. 하지만 지구 우승 확률 0.1%,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1.6%로 앞에 세 팀과 차이가 많이 나는 4위입니다. 두 가지 확률이 모두 0%인 볼티모어보다 낮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가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해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템파베이는 지구 우승 확률은 양키스보다 크게 낮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51.5%를 기록함으로써 55.0%의 클리브랜드, 50.1%의 오클랜드와 함께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구는 미네소타와 클리브랜드의 2파전인데요. 미네소타가 52.0%, 클리브랜드가 38.2%를 기록함으로써 올해도 미네소타가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는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가진 타자의 숫자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다 보니까 선발진만 받쳐준다면 이 승부를 의외로 쉽게 끝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무리했던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미니애폴리스도 구장과 가까운 곳에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 추워서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간 게 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부지구는 게리콜이 빠져나갔다고는 하나 여전히 휴스턴이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데요. 랜돈과 함께 선발 투수들의 숫자를 많이 늘린 에인절스, 선발진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텍사스는 오클랜드도 넘기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의 우승 가능성은 17.9%, 에인절스는 5.0%, 텍사스는 1.9%인데요. 마이크 마이너, 랜스린밖에 없었던 선발진에 코리 클루버, 카일 깁슨, 조던 라이스를 추가한 텍사스는 생각해보면 타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마무리 호세 르클럭이 좋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시애틀은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지구 우승 확률 0%를 받았는데요. 5팀 중 유일하게 포스트 시즌 확률 0.1%를 얻었습니다. 과연 시애틀이 디포토 체제 하에서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내셔널리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부는 워싱턴과 애틀란타의 2파전입니다. 워싱턴이 43.9%, 애틀란타가 33.9%로 지난해 지구 우승을 했던 애틀란타보다 워싱턴이 더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치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매치는 세스페데스가 마지막 해인 올해 2,950만 달러를 받기로 했던 계약을 기본 연봉 600만 달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걸로 바꿔줬는데요. 현재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세스페데스가 정말로 가세한다면 이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에드윈 디아즈가 다시 2018년으로 돌아와야겠죠. 중부지구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다크호스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시내티의 우승 확률이 정말 낮게 나왔는데요. 컵스가 39.3%, 세인트루이스가 32.1%의 양자구도이고 미러키가 17.9%, 신시내티가 8.7%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에서도 선풍기질을 해댄 해리슨 베이더와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알렉스 레이에스를 보면서 저는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컵스는 마무리 크랙 킴브러리 관건이고 미러키는 선발 없이 1랜다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약해진 선발진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브랜든 우드러프, 에드리안 하우저, 에릭 라우어, 브렛 앤더슨, 조시 린드블럼의 선발진의 승수 합계가 딱 100승인데요. 그나마 브렛 앤더슨이 59승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워싱턴에 슈어저, 스트라스버그, 코빈, 산체스 4명의 승수를 더해보니까 슈어저가 170승, 스트라스버그가 112승, 산체스가 108승, 코빈이 70승으로 도합 460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알동에서의 양키스보다도 다저스가 더 압도적입니다. 다저스가 무려 93.4%의 지구 우승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다저스는 8년 연속 지구 우승에 성공합니다. 다저스보다 앞선 기록은 양키스의 9년 연속, 애틀란타의 14년 연속 지구 우승밖에 없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리조나의 에이스로 변신한 매디슨 벙가노는 메이슨 손더스라는 가명으로 로데오 경기에 참가했던 게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손더스는 아내의 결혼 전 성이고 메이슨은 매디슨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날뛰는 소 위에 올라탄 게 아니라 둘이 짝을 지어 말을 타고 송아지를 쫓아가서 올가미를 거는 종목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벙가너가 송아지를 푸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시절 클리브랜드의 마무리였던 크리스 페레스는 브로디 바움이라는 이름으로 마리화나를 우편 배달시켰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브로디는 애완견의 이름, 바움은 아내의 결혼 전 성이었습니다. 뭐 그것보단 낫긴 하지만 애리조나 팬들은 벙가너가 제발 오프시즌 동안 야구 외 활동으로 다치지만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우승 확률은 ESPN이 뽑은 건데요. 야구가 확률처럼 된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